안녕하세요. 보증건의 속속경제 보증건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영세기업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 단축 제도가 도입되는 거죠. 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발전을 해오는 과정에서 장시간 근로라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OECD 회원국이고 하니까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그런 의미가 또 있고요.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기업 환경도 악화된 데다가 탄력 기업들이 요구하는 탄력 근로를 확대해 달라든지 혹은 좀 적용 시기를 늦춰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마도 7월 1일부터 그대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그 내용에 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50인 미만 기업에도 7일부터 적용한다. 탄력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정의 속속경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 52시간 근무 제도로 하는 것이 과거 종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68시간까지 주당 68시간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평일에 하루 8시간씩 주 5일 40시간과 평일 연장 12시간, 그다음에 휴일과 주말에 8시간씩 12시간, 16시간 이렇게 해서 68시간이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근로시간이 장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그런 안입니다. 평일은 40시간, 하루 8시간씩 58, 40시간 근무하고 월화수목금이죠. 그다음에 주말에는 주중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해서 52시간까지 근무하는 제도를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죠. 흔히들 말하는 주 52시간 근무는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건데,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면서 저녁은 있는 삶이 아니고 저녁은 있는데, 어, 삶이 더 피폐해졌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이제 한꺼번에 다 처음부터 도입한 건 아니고,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이 도입한 건 아니고,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255만 명이 적용 대상이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초부터 50인 이상 299인까지 기업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376만 명이 적용 대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년 이번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5인부터 49인까지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적용 대상인데요. 753만 명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한국의 모든 사업장이 아주 가족기업 정도를 빼고는 거의 모든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례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제 그 업종의 특성상 도저히 주 52시간 1인 근무 갖고는 안 되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근데 노선 버스 같은 거는 유형 근로제가 도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의 심야를 빼고는 다 운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설 같은 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허용이 되고 해외 공사 현장에서는 공기가 생명인 해외 공사 현장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극 활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장애인 활동이라든지 혹은 활동 지원이라든지 보육교수라든지 거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거의 시간 제한 없이 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도 특례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소프트웨어 업종도 여기 지금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컨텐츠 방송, 하수, 폐수, 분뇨 처리 같은 것도 이런
특례업종 지원 대상이다 이런 대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국의 그 탄력적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력적 근로자가 왜 나오냐면 주 5일 동안 월화수목금 5일 동안 8시간 근무를 하되 일주일에 12시간밖에 더 추가 근무를 허용치 않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는 일이라든지 또 특정 그 업무 성격상 공기를 빠른 시간 내에 단축해야 한다든지 또 뭐 예컨대 벤처기업처럼 최근에 벤처기업처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 52시간을 하지만은 그 전체적인 그 기간 내에 한국은 6개월인데 6개월 이내에 그 52시간만 맞추면 되는 그런 제도를 탄력적 근로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길면 길수록 기업으로서는 좀 유연하게 적용해 나갈 수가 있는데 한국은 지금 이제 대개 한국, 미국, 일본을 보면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똑같이 40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도 거의 뭐 한국의 주당 12시간, 미국도 10시간에서 12시간, 일본은 15시간까지 이렇게 가고 있고요. 탄력 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적 수요라든지 혹은 공기 문제, 또 특수한 그 업무 성격상 또는 개발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주 52시간을 적용하면서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할 때는 52시간 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탄력 근로제도로 하는데 그 탄력 근로제도 한국은 2주 내지 3개월 정도 적용했다가 너무 이것이 탄력 근로에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6개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은 대개 탄력 근로가 1년 정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서는 유럽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는 1년 또는 3년까지 탄력 근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나 심지어는 3년 정도 내에서 주 52시간의 범위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최근에 그걸 좀 바꾸었어. 3개월은 너무 짧다고 그래서 6개월로 늘렸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탄력 근로 기간이 짧아서 실질적으로 아직도 많은 그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계절적으로 수요가 몰리거나 특히 이제 건축 같은 거 겨울엔 동절기에는 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춘하 혹은 가을 계절에 더 왕성하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선박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한국에 들어올 때 그걸 다 보수해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에 관해서 또 그리고 뭐 요즘 뭐 한국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게임 산업 같은 것처럼 뭐 개발을 또 프로그램을 개발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 시기를 놓치면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뭐 기업이 엄청난 문제를 초래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되 전체 그 달력 기간 내에서 주 52시간만 지키면 되는데 한국의 많은 그런 기업들이 6개월로도 지금 부족하다. 다른 나라처럼 최소한 1년 정도는 탄력 근로 기간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탄력 근로 기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번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2020년 같은 경우에 23만 개가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대기업에서 6만 개, 중소기업에서 17만 개 정도 줄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아무래도 기업의 임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죠. 임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일자리가 23만 개가 작년에 줄었다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기업들의 임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12조 3천억 원 정도의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 근데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중심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일자리 없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 대책도 병행해서 내놨습니다. 이게 근데 뭐 신규 채용하면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재직자에 대해서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300인 미만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하면 한 사람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든지 재직자에 대해서는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런 지원책도 병행해서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고용 감소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의 승패의 관건은 생산성 향상입니다. 여기서 OECD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낮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해서 생산성 그 정도가 한국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지금 뭐 근데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벨트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하는데 한국의 생산성이 거의 외국의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쟁국의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업무 몰입도, 집중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죠. 저도 해외에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은 거의 사무실에 일단 출근을 하면은 거의 신문 한 페이지 볼 시간이 없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뭐 아마 많은 투자은행이나 연봉을 많이 받는 투자은행이나 미국의 사모펀드나 뭐 혹은 미국의 제조업도 IT 업체들은 거의 근무 시간에 전화 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어떤 회사는 좀 심할 정도인데 사무실 전화기를 들면은 바로 상사가 전화기를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돼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모바일 폰은 사무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가도 사무실 내에서는 모바일 폰이 통화가 안 되는 그런 사무실도 많습니다. 뭐 그것은 비단 근무의 몰입도뿐만 아니라 업무의 정보의 기밀 유출을 어 때문에 인제 그런 것인데 한국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근무 여건이죠. 많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점심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점심을 같이 먹거나 그런 경우도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 다 점심을 사무실에서 도시락이나 햄버거로 해결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뭐 외국의 근로 환경, 근무 시간에 근무의 집중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제가 뭐 해외에서 거의 한 4년 반을 근무를 했습니다만 또 많은 해외 근무하는 친구를 얘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인제 근로시간 단축 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뭐 저녁 있는 삶, 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이 중요한데 업무의 몰입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뭐 어떤 사무실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특히 인제 관가에서 그러는데 저 적당한 시간 일을 하고 퇴근해서 저녁 먹으러 나와서 저녁 먹고 들어가서 좀 있다가 퇴근하면 그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잡히는 그런 경우도 허다한 것이 한국의 실정입니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 전체의 생산성이 낮은데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의 승패, 단축이 목표라 하는 저녁 있는 삶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그러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또 한국 임금 수준이 낮지 않기 때문에 한국 임금 수준이 일본의 임금 수준의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같은 업종 근데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신입사원부터 평균 연봉까지 일본의 한국이 거의 2배 정도 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낮다면은 글로벌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까지 하려면 이 생산성 향상이 관건입니다. 영세기업들은 50인 미만의 영세기업들은 주 50시간 시행되는 출혈이 두렵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잔업을 못하니까 월급이 줄죠. 월급을 주니까 직원들이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스타트업들도 소수 멤버가 열심히 우수한 멤버들이 밤낮없이 제품과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들도 비상이 걸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차 부품 공장 같은 경우에 30대가 월급이 340만 원인데 야근이나 잔업을 하지 않게 되면서 280만 원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젊은 사람들이 280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대리운전이나 알바를 알아보고 심지어는 택배가 최근에 월급이 많아지면 택배가 월급이 최근에 뭐 한 600-700만 원 된다는 그보다 평균이 600-700만 원이고 그 이상 된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오히려 택배 기사로 바꾸려고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저녁은 있는데 삶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월급이 너무 줄면서 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도 지금 벤처 싹도 잘 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제 50인 미만, 49인까지 50인 미만 영세 벤처 스타트업들이 그야말로 젊은 그 개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힘들어진다. 그러면서 소규모 벤처 생태계가 불째 흔들릴 우려가 있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하소연하는 대안 중에 하나가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한국인과 똑같이 지급하도록 합니다. 차별 없이. 물론 차별을 두면 뭐 안 되죠.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개 숙식을 회사에서 합니다. 근데 숙식비는 한국에서는 그 임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인보다도 더 높은 최저임금을 향유하는 그런 결과가 한국인이 역차별받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인에 관해서 아직도 외국인의 생산성이 아무래도 내국인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노사관계 선진국인 독일 같은 데서도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2년 동안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거의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숙련도나 생산성 기준으로 임금 지급률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남아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는 거의 뭐 외국인에 대한 엄청난 차별을 하고 있죠. 근데 한국은 물론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 내국인이 역차별받는 문제, 예컨대 숙식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내국인이 역차별받는 정도, 이렇게 되면 이런 정도는 뭐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사중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원자재 값.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값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값이 거의 서너 배 올랐죠. 그다음에 주 50시간 금리 인상 문제. 최근에 또 금리가 앞으로 곧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또 최저임금도 현재 시급 8,700만 원 정도 되는, 아니요, 8,700원 정도 되는 시급이 10,000원 정도까지 올릴 것으로 노동계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2배나 높은 미국하고 거의 같은, 미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이 시급 7.25달러거든요. 우리가 8,700원 정도니까 미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죠. 소득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2배나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도 주 50시간까지 7월 1일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사중고에, 심지어 기업인들로부터 코로나보다 더 두렵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꺼번에 이걸 전부 다 밀어붙이시기로 해서 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투잡을 뛰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0시간을 적용을 좀 연장한다든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탄력 근로 기간을 최소한 1년 정도로 늘린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50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0시간이 그야말로 코로나로 아주 어려운 이 시기에도 아무런 그런 배려 없이 바로 적용되는 데 따른 중소기업의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